생각을 하면서 제가 접했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하나 벗겨지기 시작한 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강남에 나가서 강의를 듣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강남에서 엠브로토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 주시는데 '아 그래서 말만 하면 다 엠브로토스라고 얘기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제가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뭐 침도 맞으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지금 오늘날 병원을 단 한 번도 가지 않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엠브로투스에 대해서 완전히 꽂힌 사람이 되었죠. 제가 엠브로투스 스토리에 대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여기 린다 김하고 샘 키스터 박사 사진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가족 사진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인종이 전부 다 다르게 보이시죠? 이분들은 전부 다 입양된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이분들 말고 두 명의 입양아가 더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중에 여기 중국인처럼 사 있는 여기 작은 꼬마 있죠? 이분은 언쟁이로 태어나서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아이를 입양을 시켰고요. 언챙이 수술을 해서 지금은 아주 어엿한 처녀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실 거론하신 분들도 알고 다 아시겠지만 입양을 해서 키운다는 거 정말 사랑 없이 그리고 나의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사랑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맨하테크는요. 린다하고 샌캐스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끝이 없는 길이 보이시죠? MBA생들 책 다 받으셨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제목만 보면은 약간 기독교적인 색이 강하지 않나 싶은데 물론 기독교를 바탕으로 맨하트크가 시작이 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단순히 기독교로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맨하트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엠브로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읽어보길 권하겠습니다. 이 책은 린다 키스터가 작성을 했고요. 여기 조병철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어요. 이분은 누구시냐면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파킨스병을 앓았대요. 근데 이거를 먹고 나서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예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번역이 매끄럽지 못해요. 그리고 어눌하고 오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이분 번역하시는 분이 영어를 잘하지도 않는 분인데 다만 내가 이거를 먹고 좋아진 파킨슨 환자였습니다. 그분이 실화를 바탕으로 이거를 번역을 했다는 것만 이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뭘까요? 원자 핵폭탄 사진이죠. 1945년도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핵화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굉장히 끔찍했는데요. 미국 국방석 주도하에 핵화상의 유용한 물질을 찾게 되었고요. 그때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이 알로에였습니다. 이렇게 피에스트로 롱기 이탈리아 이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 작은 화분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알로에 화분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약용식물로 사용되었다는 게 보여지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전에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이 알로에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 항상 이 알로에를 휴대를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 그 알로에를 베어서 상처에 발라서 치유를 했는데요. 일명 화분 의사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1950년부터 뉴멕시코주 뉴스 알라모스 연구소에서 방사능 노출로 인한 화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알로에를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사능에 노출된 토끼가 보이죠. 여기 왼쪽에는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고요. 요 가운데 요 두 개는요 매일 신선한 알로에를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요 일주일은 지난 알로에를 발라주었어요. 근데 어때요? 여기 매일 신선한 알로에를 발라주었던 거는 아주 깔끔하게 나왔는데 일주일 지난 거나 안 바른 거는 다 똑같죠. 그래서 알로에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어쩔 때는 효과가 있고 어쩔 때는 효과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잠시 연구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1980년대 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났었죠.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다시 알로에 성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이게 연구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빌 메가넬리 박사가 있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엠브로토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현재 그 당시에는 제약회사 연구원인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마당에서 포축놀이를 하다가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때 이모님이 알로에를 배워서 이분한테 계속 이렇게 발라줬는데 굉장히 효과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빌 메가넬리 박사는 알로에에 대해서 굉장히 효능을 알고 있었고요. 굉장히 화학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커서 화학 선생님이 되었고요. 그리고 의대에도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대에 진학을 한 다음에 교수님한테 여쭤봤죠. 교수님, 이 알로에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나도 알로에에 대해서 효능을 어느 정도 봤고 지금도 알로에를 잘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아무도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연구를 너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빌 메가넬리 박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고심 끝에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하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로에 분자 구조가 동글동글 복잡한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로에가 공기와 햇빛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커팅이 되고 나면 분자 구조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지속되는 거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분자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표준화시켜서 만나포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만나포는 처음에는요, 액상 타입의 주스 타입이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레지 맥다니얼한테 찾아갑니다. 이 레지 맥다니얼 아저씨 너무 정감 있지 않나요? 털보 아저씨라고 저는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털보 아저씨라고 제 머릿속에 인식이 되었어요. 이 레지 맥다니얼은요, 임상 연구의 대가이십니다. 그리고 올해 의사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이분한테 이 알로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레지 맥다니얼은 그냥 탄수화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에이즈 연구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에게 만노즈를 90일간 주스 형태로 먹였는데 71% 에이즈 환자들이 HIV 수치가 향상되고 여러 합병 증세가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80년대 초에 에이즈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심포지움에서도 탄수화물은 단지 에너지를 내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노즈가 단만 탄수화물이라는 이유로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사는요, 이 연구 결과를 굉장히 입증하고 싶어 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확증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그룹으로 대상으로 약 90여일간 임상을 하였는데 69%가 향상치가 된 것을 확정했습니다. 이 두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약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미국 FDA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제약은요, 미국 FDA 승인을 전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절차랑 시험을 거쳐서 FDA에 신약 신청을 했는데요. 어땠을까요? 모든 약은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만족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 시간, Q&A 시간에 박순미 리더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간략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만족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약으로 등재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약으로 등재는 실패를 했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이 제품을 특허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빌 메가넬리 박사는요, 토요일 주말에도 연구소에 나와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 만노즈 분자 구조가 필요했으니까 연구를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어느 날 누가 밖에서 톡톡톡톡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타나신 분이 이 알렉시스 에버랜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영국에서 당생물학, 탄수화물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탄수화물이나 당생물학을 공부하는 대학은, 영국 대학은 단 한두 개밖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 나온 분이었던 거죠. 근데 빌 메가넬리 박사가 이분이 왔을 때 그걸 알고 문을 열어준 거는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박사학위를 받고서 제약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면접을 보러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택시기사가 잘못 내려준 거예요, 엉뚱한 곳에.
근데 토요일 오후였고요.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지나가던 UPS 기사가 차를 딱 멈춰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면접을 가는 길인데 시간 내에 가지 못할 것 같으니 전화를 할 수 있는 곳에만 저를 내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UPS 기사가 이분을 태우고요. 다음 배송 장소가 빌 메가넬리 박사가 있는 연구소였던 거죠. 거기에 내려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문을 턱척 쳐서 두들겨서 이분한테 도움을 청했고요. 새카맣게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있는 이분을 에버랜드를 들어오라고 해서 수건으로도 닦아도 주고요. 차도 마시게 하고요. 그리고 전화까지 쓰게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물어봤습니다. "어떤 종류의 직장을 인터뷰하러 가냐."고 메가넬리 박사가 물었더니 그는 자기가 선택한 분야는요, 매우 새로운 분야라서 도저히 그 분야로는 취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품질 관리 분야에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메가넬리 박사는 "도대체 그 새로운 분야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최근에 탄수화물 구조를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의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 찾던 분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빌 메가넬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온 이 과학자를 바로 채용을 했고요.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빌 메가넬리 박사는 이런 획기적인 발견은 했어요. 하지만 제품 판매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제품 많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명현이 나타나죠. 명현이 나타나면 다들 어떻게 해요? 그거를 판매한 사람한테 가겠죠. 그 당시에는 마트에서 놓고 팔았어요, 이거를. 근데 이걸 전부 갖고 갔을 때 그 마트에 있는 직원이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전혀 설명을 해주지 못하죠. 우리도 제품이 들어가고 클린이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들어간 사람들 명현이 나면 다 우리한테 먼저 전화를 하잖아요. 명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소비자들한테 명형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평생 소비자가 될 수가 있고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단타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은 명형 관리로 시작을 해서 명형 관리로 끝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트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요, 6년, 7년 동안 이 회사의 매출이 연간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대요. 2천만 원의 연소득으로 6, 7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존속할 수 없는 숫자죠. 근데 여기는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로에는요, 옛날에는 1000kg에서 1kg의 만노즈를 뽑았대요. 근데 요즘은요, 660kg에서 1kg의 만노즈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자 안정화를 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에서요, 어느 날 레이 로빈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 로빈슨이 하는 말이 "메가넬리 박사님, 이거는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1대1로 교육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레이 로빈슨을 만나고 샘 캐스터 회장을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샘 캐스터 회장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래를 곧 체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메나폴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은 엠프리스 엠프라이스에게 주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엠프라이스 생소하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요. 맨하티크는 처음에 제약회사로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엠프라이스라는 상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엠프라이스라는 똑같은 동일한 상호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를 변경한 게 오늘날 맨하테크가 됩니다. 그리고 렉은요, 생기스터에게 이 놀라운 상품의 이야기를 내가 이 엠프라이스 팀에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은 회사가 의사 렉에게 능력에 맞는 돈을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렉은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만 당신이 지불할 수 있을 때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만큼만 지불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맨아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에 연구를 하길 원했던 거죠. 그리고 영양소는 이렇게 임상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프레세딩지가 있는데 우리는 특허 받을 때 아셨겠지만 75만 건의 임상 자료에 의해서 특허를 받았어요. 그러한 내용의 결과 보고서가 여기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나테크는 어떤 회사일까요? 음,
여기 이렇게 생키스트 박사 사진이 나오네요. 메나테크는요, 1994년도에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 기반 회사예요. 우리 메나테크는요, 글리코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고요. 그게 탄수화물 분야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가질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마케팅 방식은 네트워크 회사를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 연혁이 나와요. 80년대 여기 빌 메가넬리 박사가 있고요. 92년도와 94년도에 노벨 생리학상 받은 내용이 있고요. 94년도에 미국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95년도에 과학 잡지인 네이처지에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글리코 리트레이션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이렇게 세포가 뛰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뻘쩍뻘쩍 뛰고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숨만 쉬고 있으면 잠자는 동안에도 이렇게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는 이 세포 촉수 요 하나를요 20만 배 이상의 전자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봤더니 여기에는 글리코즈, 갈락토즈, 만노즈, fructose, 자일루스, N아살틸 글리코사민, N아살틸 갈락토사민, N아세틸 뉴라민산 이렇게 8가지 필수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이라 그러면 다들 어때요? 살찌는 주범, 거부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살찌는 주범은요, 밥이라든가 떡, 빵 이런 곡물 탄수화물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탄수화물은요, 전부 다 100% 식물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인 거죠. 우리 몸에 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 몸에 박테리아가 들어왔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독소가 들어왔다 하면은요, 이 촉수가 하는 역할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을 해요. 그래서 적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백혈구야 빨리 와 나를 와서 잡아먹어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 와서 이들을 잡아먹게 되면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면역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여름에 레일 박사와 빌 박사는요, 대체의학 연례 국제회의에 이 생상품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빌은요, 빌에게 이상한 꿈을 꿨다고 렉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렉은요, 그 꿈이 어땠냐면 파워포인트로 너무나 생생하게 상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슬라이드마다 여러 가지 당분이 세포 안에서 합성되고 어떻게 소용되는지가 너무나 생생하게 구분이 되었던 거죠. 이 얘기를 아침 식사 도중에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빌과 렉은 이런 게시에 굉장히 흥미있어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의 효능을 연구할 재정을 마련할 필요성도 의논을 하게 되었어요. 둘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흰머리에 파란 눈에 젊게 보이는 사람이 진주색 파란 신사복을 입고 벼랑간 그들 앞에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들은 이름을 부르면서 맥데니얼 박사님, 메가날리 박사님, 부스 129번으로 가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찾고 있는 곳이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꿈도 이상한데 이분이 129번 부스로 가래요. 두 분은 깜짝 놀라서 둘이 쳐다봤고요. 다시 그분을 쳐다봤을 때 그 파란 양복을 입은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그날 오전 늦게 전시가 열렸는데요. 빌과 렉은 부스 129번으로 곧장 갔겠죠. 갔더니 한쪽에는 약초들이 부스에 진열되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젊은이가 이 부스를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과 렉은요, 부스에 진열된 그들의 생산품 중에서 당분이나 알로에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들이 부스 뒤에 잡다한 박스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가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몇 분 후에 그는 아라비노 갈라탄이라고 부르는 가루물질이 든 갈색병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거는요, 낙엽속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건조 냉동시킨 가루였어요. 깜짝 놀라서 빌은 혹시 이 물질에 관해서 어떤 책이라도 갖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체크하기 위해서 부스 뒤로 돌아가는데요. 웬일입니까? 완전히 영어로 번역된 독일 과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두 연구 서류를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정말 렐과 빌은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겠죠. 꿈에 나타난 것도 슬라이드 영상이 보여진 것도 신기하고 파란 신사복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한 것도 신기하고 129번에서 이렇게 복합 탄수화물이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연구 보고서를 찾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거를 곧장 가지고 와서 그들은요, 화학자 에릭 무러의 도움으로 빈멜가넬리 박사는 새 상품을 60일 이내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상품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엠브로투스였습니다. 이와 거의 동시에 1996년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가 출판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몸이 8가지 특별한 복합 당분 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음, 그리고 엠브로투스에 관해서 세계 물질 조성에 관한 세계적 특허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얼마나 특허가 중요한지 이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상호도 좀 우리가 변경이 됐었었죠. 그래서 요거는 메나텍에서 판매 독점권을 주게 되는 특허였습니다. 이렇게 하버의 생화학 교과서가 있고요. 90년도에 엠브로토시 출시된 사진이 있어요. 이 엠브로토스는 흔히 우리가 엠브로시아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우스갯소리로 옛날 진시황이 찾던 블루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책에 보면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들은 반드시 서로에게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요. 세포 끝에 표면에 나풀나풀 움직이는 그것들이 서로 건드리면서 세포 표면에 있는 복합 당질 촉수가 다른 세포 표면을 건드리는 것으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1900, 그 당시에 자연계에서는 200여 가지의 단당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192개는 먹어서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로 밝혀졌고요. 8개는 세포의 구조물로 밝혀졌어요. 2004년도 아틀란타 보이스 책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파괴적인 기술은 건강관리 분야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PC가 등장하면서 타자기가 없어진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CD가 등장을 하면서 LP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디카가 등장함으로써 필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이렇게 새로운 것이 나와서 진보되면 산업성을 띠게 되는데요. 당상모락은요, 의학 연구의 마지막 및 개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는요, 건강관리 분야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거죠. 우리 글리코 영양소의 공급원을 보면은요, 이렇게 버섯류, 단풍나무, 알로에, 곡류, 콩껍질이 직접적 공급원이고요.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는 이렇게 통곡, 과일, 야채, 해조류가 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가 가장 많을 때가 언제일까요? 노지에서 햇볕을 받고 광합성 엄청 많이 받고 자란 그 과일, 야채에 가장 당 영양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아이한테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 40주 꽉 채우고 나야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잖아요. 조금 빨리 나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인큐베이터 들어가거나 아픈 상황이 벌어지죠. 이 과일, 야채도 똑같아요. 꽉꽉 익어서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 당형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린 전부 다 노지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에서 자라고 있죠. 그리고 햇볕을 제대로 받나요? 인공햇빛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익기 전에 따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만큼 그렇게 영양소를 우리가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영양소를 이렇게 엠브로토스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특허 내용이 있죠. 이 특허는요, 155개국에 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북한에도 우리 출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70여 개 이상의 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투여된 영양 제품을 먹고 치료한 결과치가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노화도 질병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이 들어서 노화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세포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제가 제일 믿기지 않는 사실이 이 다운 증후군이었어요. 근데 눈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우리 강남에 가면은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 지혜라는 아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아이의 변화만 보더라도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이걸 전달하다 보면 믿기지는 않아요. 근데 눈으로 보면 안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다 눈으로 확인한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여된 영양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LBCD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는 엠브로토스를 의미를 하고요. B는 강력한 항산화제 AO를 의미를 하고요. C는 우리의 호르몬 영양제 플러스 D는 카탈리스트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본 발명의 식품 보조제는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한 당 영양소를 환자한테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자체 치유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스티브 뉴전트의 박사가 나오네요. 스티브 뉴전트 어때요? 맨하튼께서는 빠질 수 없는 분이시죠. 전 세계 대체의학 협회 회장이십니다. 이분은 맨하튼께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셨어요. 대체의학이긴 하셨지만 이분을 예약을 하려면요. 1년이 걸린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느 분이 찾아와서 이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하반신이 마비된 분이셨어요. 근데 이거를 먹고 굉장히 좋아졌던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러한 중요한 성분을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겠다라고 그분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갔는데 1년 전에는 거절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 다시 이분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스티브 뉴전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분을 두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이분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랐던 사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의학 지식이 전부 쓰레기 더미로 변하는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자식은요,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그 당시에 60억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뿌리치고 나는 사명감을 갖고 여기에서 2억을 받고 메나테크에 오게 됩니다. 이분은 당뇨연수 없이는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메나테크에 온 다음에 이 스티브 뉴전트 박사는요, 너무나도 생소한 당 영양소를 제대로 알리고 이해시키고자 세계를 누비면서 강의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의 강의가 늘 대단한 호응을 얻었고요. 강의 스케줄이 이미 꽉꽉 차 있을 정도로, 어, 그 정도로 널리 알리는데 공을 들였던 거죠. 그럼 메나테크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60억의 연봉을 뿌리치고 2억을 받고 오신 스티브 뉴전트 박사가 선택한 메나테크. 이 메나테크는요, 1999년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부채 비율이 제로입니다. 미국 신용평가 등급에서 보시면 메나테크라는 회사를요, AAA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기업 부채 비율이 제로이니까.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된 이후로부터 이렇게 공개된 이후 주가가 950포인트 가량이 뛰었다고 합니다. 이런 주가가 1000포인트 가까이 뛴 회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MS사,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고요. 두 번째가 휴렛패커드, HP 회사고요. 세 번째가 페덱스, 그다음 네 번째가 메나테크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2003년도에 MIT 공대에서 세계를 바꿀 10대 신기술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뭐 무선 센서만, 소프트웨어, 주의식, 뭐 나노 그래픽, 나노 태양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상용화가 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여기 글리콘 믹스라고 있어요. 글리콘 믹스는 항문을 의미하고요. 글리콘 믹스 안에 글리콘 영양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이래요. 여러분 혹시 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팡 F는 페이스북, A는 애플, 그다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나스닥 상장 회사예요. 그리고 전부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시절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기업입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이 아마존 있죠?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고 아예 기사가 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세계 거대 기업입니다. 이 5개 회사가 비슷한 회사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디일까요? 네, 바로 메나테크입니다. 메나테크 나스닥 상장해서 맞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 맞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매출 어떻게 됐어요? 성장했다고 본사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세계 거대 기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팡 이꼴 메나테크. 여기는 절대 광자 회사. 세계 거대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떨리지 않나요? 저는 이 5개의 회사와 메나테크가 동등하게 달릴 수 있다는 마음에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질학에 대한 큰 관심의 이유는 당질이 인체에 중대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데요.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는 의학적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버의 생화학 교과서를 쓴 로버트 머레의 사진이 있고요. 여기는 메나테크 제품 담당 이사입니다. 이분들이 왜 여기에 서 있을까요?
2004년도에 MIT 공대에서 10대 신기술을 발표를 한 회사를 불러서 심포지엄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질하게 대표로 메나테크가 초청이 돼서요. 여기 부스 하나를 열고 심포지엄을 하게 됩니다. 메나테크의 영역이 여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가 엠브로토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 노벨 생리의학상 이런 거 전부 다 받아 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코리아 아, 메나 코리아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04년도에 한국의 메나테크가 설립이 되고요. 2005년도, 6년도, 7년도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왜? 약도 아니면서 먹고 나아진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 그냥 특허가 난 거 아니잖아요. 정확한 백데이터에 의해서 났는데 어찌 됐건 간 약은 아닌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다만 2012년도에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임상 자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약이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굉장히 많은 벌금을 물게 되는 암흑기가 메나테크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이 엠브로투스나 메나테크에 대해서 알리게 되면 옛날 글을 찾아보시고 나서 안티글을 발견을 하시는 분들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글이 언제 쓰여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2012년도 이전에는 그런 안티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2012년도 이후에 이거 특허 무효 소송이 승소한 이후로부터는 그 글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기사를 갖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때 언제 작성이 된 건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사법 위반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생게스터 박사가 물러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벌금을 물게 됐고요. 하지만 이렇게 임상 자료, 이 자료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생게스터 박사가 물러나고 로버트 시노시라는 분이 공동 CEO로 오시게 되셨어요. 이분은 누구냐면요. 최고 과학 책임자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길 저는 글리코 영양소 그리고 메나테크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의 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논쟁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일부분이고요. 기존의 통념을 깨는 혁신적인 발견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논쟁이 끝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비판을 잠재울 만한 과학으로 상대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시노시 나는 최고의 비타민을 만들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수경 재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천연 식물에서 추출한 표준화된 미네랄을 제공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만들어진 제품이 뭘까요? 네, 뉴트리 베르스입니다. 뉴트리 베르스는 2012년도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글로벌 자문위원회 지삽이라는 곳이에요. 공공기관에서 메나테크 제품에 대해서 입증을 해주는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2018년도 미국 US 메나 페스티벌 갔을 때 보여진 사진이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기 전부 다 모였거든요. 이분들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는 메나테크를 지킬 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이 메나테크를 지키지 못하면 이 세계 전체 인류의 건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리콘 영양소는요, 의학 쪽에서 암흑 같은 존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근데 암흑에서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M5M입니다. 메나테크는요, 사회적 기업이에요. 5세 미만의 아이한테 기아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 주문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죠? 자동 주문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오메가를 먹던 플러스를 먹던 AO를 먹던 엠브로토스를 먹던 일정 부분이 이 기아 살리는 아이 운동으로 기아 살리는 운동 기아를 살리는 아이한테 제공이 됩니다. 일정 부분의 음식이. 근데 여러분들 자동 주문을 하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한테 음식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안 주면 모를까 줬다가 뺏으면 어때요? 굉장히 실망감이 더 크겠죠. 그래서 자동 주문 하시는 분들 기아 살리는 운동을 한다. 어차피 내가 먹는 거 기아 살리는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동 주문 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메나테크 본사에 있는 연구실 전경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메나테크 본사 1층에 이렇게 1층 로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1층에 연구실이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보통 연구실은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곳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아예 통유리로 아예 공개를 해놨어요.
메나테크는요, R&D 제품 개발에 5천만 불 이상 재투자하는 회사고요. 특허를 143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엠브로토스를 언제 만나셨나요? 저는 여기 어드밴스드 엠브로토스 이때 만나게 되었어요. 이때 만나게 되었고요. 2018년도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즈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엠브로토스 라이프 점점 더 강화되는, 메나폴이 점점 강화되는 거였는데요. 제가 그때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때였는데, 제가 스티브 뉴천트 박사의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를 제가 5통을 사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아픈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아이한테 적용을 시키게 되었고요. 아이가 지금 말끔하게 건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엠브로토스 라이프는요, 나는 당뇨연수만 무조건 많이 먹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러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그냥 번들을 권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엠브로토스 라이프 무슨 소리야, 그래도 맛은 있어야지, 그리고 입맛이 예민하는 분들 있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린아이들, 뭐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엠브로토스 이지를 먹는데요, 중학교 이상인 아이들은 그냥 엠브로토스 번들로 먹고 있더라고요. 입맛이 예민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나 굉장히 바빠, 어디든지 편하게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지 포로 된 걸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엠브로토스는요, 메나테크만에 제조할 수 있는 특허 조성물이 있어요. 그거는 기밀로 유지되는 배합 비율이 있죠. 여러분 코카콜라 특허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코카콜라도 그 배합 비율이 기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특허를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허는 1년 전쯤에 만료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후속 특허가 계속 존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가 풀릴 걱정은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20년 이상의 축적된 독자적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분이 메나테크에만 독점적으로 공급됩니다. 그 원료 자체가. 메나폴이란 오직 메나테크에 독점 공급되는 메나폴은요, 청정 지역 코스타리카에서 그 화산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알로에 베라입니다. 코스타리카 그러면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고. 여러분들 물어보면 질문에 대답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북미가 있고요. 이렇게 남미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나라예요. 여기는 화산 지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원자량은요, 분자량이 높을수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분자량이 낮은 적급 알로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보통 단위로 표현을 하자면 15만에서 25만 정도 달톤이 된다고, 15에서 25 달톤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함량을 갖고 있을까요? 원자량이 100만에서 200만 사이에 만노즐을 갖고 있고요. 인체 내 활성도가 가장 높은 상태예요. 15에서 25만, 100만하고 200만,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같은 만누지를 먹는다 하더라도 효과가 높은 걸 먹어야 하겠죠. 우리는 에이스 만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이스는 뭘 뜻해요? 최고의, 최상의 뜻이라는 거죠. 메나테크에 독적 공급되는 글리코 부원료로 엠브로가드라는 게 있습니다. 엠브로가드는요, 유산균 증식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리고 장 한강 개선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분들이 이거를 먹고 나면 배변 활동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엠브로가드는요, 일반 그런 거와 틀립니다. 우리는 프리미엄 아라비노 갈락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라이스브랜 파이버입니다. 라이스브랜 파이버 백미가 약 5% 정도 되고요. 쌀은 쌀겨가 약 95% 정도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백미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쌀은 쌀겨가 더욱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쌀은 쌀겨는요, 산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특히 안정된 것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독점 신기술로 안정화된 쌀겨고요. 가장 영양이 풍부하고 고밀도 천연 식물 성물입니다. 미세먼지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의 호흡기를 통해서 굉장히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를 밖으로 배출을 해야겠죠. 이렇게 우리는 알로에 펙틴, 펙틴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얇은 세포벽에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딱 합착을 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MCP, 모디파이드 시트러스 펙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체에서 쉽게 소화되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귤을 까다 보면은 귤에 이렇게 하얗게 실타래 같은 게 보이시죠?
그런 거는 분자 구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병현시킨 모디파이블 시트러스 페틴 성분으로 번역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가장 효과적으로 MCP 형태로 공급되는 알긴산입니다. 그다음에 알긴산이 또 나오네요. 알긴산이라고 얘기도 하고 알긴산 나트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시마에서 얻은 건데요. 요거는 지금 알긴산은 음이온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납이나 수은, 중금속 이런 거는 플러스 이온을 띠고 있어요. 음이온과 플러스 이온이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딱 붙어서 흡착이 되죠. 여러분 이제 자석도 마이너스 이온과 플러스 이온이 딱 붙잖아요. 이렇게 딱 붙어서 흡착이 돼가지고 밖으로 배출하는 킬레이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원역 조절은 물론이고요.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누구나 필요한 엠브로도스. 어떤 분들이 먹어야 될까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먹여야겠죠.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먹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일단 제 몸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 변한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고요. 내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먹기만 하면 다 변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전달하는 데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먹기만 하면 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 메가넬리 박사나 스티브 뉴전트 박사나 지금 지나온 그런 분들 전부 다 사명감을 갖고 이 메나테크에 임했잖아요. 우리도 사명감을 갖고 이 엠브로토스를 널리 알리는데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 US 맨날 페스티벌 갔을 때 사진인데요. 그때 사우스 코리아하고 외치니까 우리는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근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알았어요. 대한민국 나라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곽강반의 회사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어때요? 가장 탑핀이 3스타 PPD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3스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노란 잠바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3스타 PPD가 있는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이 우리를 너무 우러러보는 거예요. 이때 강의를 들 때 시차가 달랐기 때문에 강의 중간중간 브레이크 타임에 우리가 잠깐 쪽잠을 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자꾸 쳐요. 한 번만 사진 찍어달라고. 한국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싶었다고. 그 순간 제가 와, 한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가 한국 안에서만 있었으면 그걸 못 느꼈을 텐데 미국에 갔을 때 여러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로 인식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는지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가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됐고요.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빌 메가넬리 박사라든가 레즈 맥다니엘 박사, 생캐스터 사진은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 1호 사업가 레이 로빈스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 3스타 PPD 핀이 되신 여기 강형수 정일자 리더님, 스폰서님 사진도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면요. 레이 로빈슨, 케빈 로빈슨이라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 1호 사업자 레이 로빈슨의 이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다 제가 사진을 찍게 되었더라고요. 이분은 메나테크 현재 이사로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다 유명한 사람인데 저만 유명하지가 않죠, 여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과 사진 찍었다는 이유로 여기에 사진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노란 잠바를 입고 여기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요 지구본 같은 요거는요, 맨하테크 전경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다들 여기에서 다 같이 단체 사진 찍고요. 한 명 한 명 사진을 찍는 시간도 있었어요. 저는 맨하테크를 만난 게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선택을 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미국에 갈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80% 정도는 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지만 20%가 아이들을 놔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케어 문제 때문에 제가 망설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거를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가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됐고요. 또한 제 몸이 왜 변했는지, 제 몸이 변했는지에 대한 그거를 되게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었고요. 스티브 뉴전트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거기서 적용한 대로 저는 저희 아이 아픈 부분을 와서 해소를 했잖아요. 제가 여기에 가지 않았으면 그러한 시간이 가지게 되었을까요? 절대 가질 수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코리아 메나페스트가 열리고요. 그다음부터 열리지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가고 있어요. 2020년도에는 아예 열리지를 않았고요. 내년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열릴지 안 열릴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때 갔다 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그때 갔을 걸. 여러분들 만약에 코로나가 풀려서 또 한 번 이렇게 미국 메나스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기회를 여러분들 꼭 선택을 하셔서
잡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전부 다 이 줌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요 안에서 노란 잠바를 입고 그때 다 같이 단체 티를 맞춰 가겠죠. 내가 맨하테크의 소속의 일원으로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택권을 여러분들이 쥐었으면 좋겠고요. 다 같이 여기서 사진 찍는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요. 엠브로스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제가 이것 말고도 제가 느끼거나 체험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차차 나중에 강의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강의 어떠셨어요? 예, 한 편의 소설을 여러분들 듣는 것 같지